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결선에서 끝내는 이제 패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현역 평가 하위 10%에 들어서 본선과 결선 모두에서 30%의 감점을 받은 그것이 가장 큰 탈락의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래도 비명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뱅크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건데요. 결국은 이제 큰 흐름 속에서 네.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 8글자 네. 이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네. 것인데 우리가 그걸 말로만 듣고 또 뭐 자기네들은 시스템 공천했다 이러면서 어수선했는데 결국은 박용진과 김동아 그쵸. 변호사 두 사람의 공천을 봤을 때 공천 탈락을 봤을 때 아, 그 말이 맞구나.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클라이막스가 네. 어제 저녁에 있었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다른 말로 바꾸면 친명 스크럼이 완성됐다. 아, 스크럼. 예. 그래서 이제 친명 친위 부대가 드디어 좌로 나란히 우로 나란히 자 일렬 종대로 좌에서 우로 번호 1, 2, 3, 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50명 번호 맞추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당 역사상 가장 노골적이고 네. 가장 폭력적인 개파 공천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미뤄졌다라는 그 지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 갑작스러운 룰 변경이 우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탈락 번복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골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동하가 아니고요. 김동아자입니다. 네. 아이 아자를 쓰는지 한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발음상으로는 아이 발음인데요. 이 김동아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인물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네. 셈인데요. 서대문 갑이라고 하는 곳은 청년 전략 지역입니다. 그래서 45살 이하로만 후보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45살 이하로.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오디션 방식으로. 네, 오디션 방식으로 했는데 김동아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4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탈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김동아를 끌어다가 다른 한 사람을 성 후보를 빼내고 김동아를 집어넣어서 네. 다시 경선을 해가지고 김동아가 1등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김동아는 왜 이런 혜택을 입게 됐을까 봤더니 바로 이재명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는 정진상의 변호인이었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 참.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었을 뿐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아마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민주당 대변인들도 스스로 믿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는 이제 그 뭐 권리당원 또는 뭐 당원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 이 복잡한 얘기가 좀 오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룰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거나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사람이거나 이재명 대표의 뜻이 확실하게 전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뽑힌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최종 후보가 된 사람이 이제 본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선 게임을. 네. 그게 이제 상대가 있는 국민의힘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또 제3제 신당 누군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경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본선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그렇죠. 점은 또 다른 숙제인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후보가 된 사람은 네. 후과가 따르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네. 이름인데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의 쇄신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모두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정은혜 전 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인화 전 국토부 장관 보좌관, 하헌기 전 청년 대변인,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등 8명이나 됩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작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국민은 민주당을 공익에 헌신하기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평가한다. 당이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모두 전멸을 한 결과가 드러난 거죠, 공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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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지금 국회는 21대 국회거든요. 네.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다. 네. 그래서 과거지사가 또 소환돼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박해. 라는 게 있거든요. 조응천. 네, 조응천. 금태섭. 그다음에 박용진. 이번에. 김혜영. 맞죠? 이 네 사람이거든요. 이 네 사람이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던 젊은 이제 국회의원들인데 이 네 사람이 지금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네. 조응천은 이제 이준석 당에 가 있죠. 그렇죠. 박용진은 금은 이제 따로 또 새로 뭐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굽니까 박용진 이번에 탈락했고 김혜영은 21대 원외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박해가 미스터 쓴소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21대 다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듯이 네, 그런 적이 있었군요.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제 비판을 했던 8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다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이 됐다. 그래서 남국 팔적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재명 콤플렉스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콤플렉스는 뭐냐? 불안하거든요. 네. 본인이 방탄조끼를 단 10분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의 불안감이라고 보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날선 비판의 그 목소리를 내놨던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자신감이 1도 없다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호명을 해드렸는데 8명 중에 7분이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했지만 줄줄이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공천을 두고도 지금 굉장히 도를 넘었다.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파란 마크만 달고 나오면 찍어주는 광주 전남 지역인데 이곳들에 있는 이제 유권자들도 수십 년간의 애정을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뱅크께서 말씀해주신 이러한 그 시각을 가령 중앙에 있는 이제 그 메이저 신문에서 얘기했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무등일보 그렇죠. 네. 그 지역에 있는 신문이 이걸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탁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니 호남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들이 너희들 호주머니에 공깃돌인 줄 알아? 이렇게 지금 준열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구를 꾸짖고 있느냐? 바로 이재명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네. 공천 놀이 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특히 이제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호남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남 출신의 중진들이 다 탈락해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 중진들이 서울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건 경기도에 가지고 있건 광주에 가지고 있건 그 어디에 있건 아무튼 호남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3선 4선 이런 중진들이 전부 다 그냥 깨끗하게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등일보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친명이라는 그 표딱지 하나 미마에다 붙이고 와가지고 표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주머니에 공깃돌이야 또 찍어주게 예전에 DJ 때처럼 DJ 지팡이만 갖다 꽂아놔도 당선되다 그 얘기가 지금도 통용되는 줄 알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친하다는 거 과시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참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네. 호남 유권자들은 결국은 민주당 찍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지적들 무등일보의 이러한 지적들은 다 허무한 소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뭐 과거의 선거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네. 지역 신문들이 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다 90% 이상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는 결과 맞죠. 어떨 때는 100%였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3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3석 목표 이번에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그런 손을 내밀어 줄지 가능할까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글쎄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